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7월달 무더운 장마철을 맞이해서 시간들이 아주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매주 나오는 이슈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래서 어떡할까? 스트레스는 쌓이고 열심히 의로운 대한민국의 의로움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너무 죽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는 더 망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아까 미국의 지인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며칠 전에 이재명 씨가 한 발언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한반도 관련 인사들 특히 국방안보 분야 인사들이 그걸 아는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주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특히 미국의 국방 관련한 인사는 우리 한국에 거기 출입하는 기자분이 농담삼아 이재명 씨가 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더니 참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점령군이 얼마나 무섭고 점령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미국이 어떻게 아주 6.25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미 다 점령했을 텐데 왜 미군이 그러면 6.25 직전에 철수를 했겠느냐. 참 이런저런 논리들이 지금 많은 인사들이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국방 분야에 미국의 국방을 책임진 중진 한 인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듣더니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하면은 이것들이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번 사례도 하나 잘 지금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증명한 사례다. 이재명 씨 그런 말실수라고 생각하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잖아요. 변명하고 조금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거의 적화가 완료돼 가고 이제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라는 90% 이상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한 줌도 안 되는 세계일 텐데 5천만 이상의 국민들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침묵하고 또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 나라를 지키느냐 이런 걱정을 더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그렇지 않은 어려운 한미 동맹 문제를 더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지뢰를 하나 묻어놓은 것이다. 알다시피 해군들 연합기동 동맹국들의 연합기동훈련에도 한국은 다국적 연합기동훈련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스니스 브리스인가 이름이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와서 같이 하자는데도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통보를 해서 미국에서는 속마음을 어떤지 모르지만 주권 국가에서 참석하지 않는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이런 시점인데 모든 것이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어요. 맞물려 가지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어떤 거는 팩트 보도를 좀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어떤 거는 아예 보도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지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다. 분노하는 마음을 정말로 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재명 씨가 그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팩트도 잘못됐잖아요. 제가 청와대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팩트도 그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내각을 초대 내각을 많이 차지하고 건국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저 이승만 정부가 세운 초대 내각 다수는 임시정부 요원이라든지 항일투사들이 거의 다 차지했어요. 북한은 이와는 반대로 친일 인사들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내각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대한민국 초대 내각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임종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임정의 내무총장을 지낸 신익희 씨가 국회의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장을 했던 김병루 씨가 대법원장을 했죠. 그리고 임정 법무재무총장을 한 이시영 씨가 부통령을 하고 광복군 참모정을 한 이범석 씨가 총리 겸 국방장관을 하고 광복군 총사령관을 했던 지청전 씨가 무인수 장관을 했고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해서 투옥됐던 김도현 씨가 재무장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된 이인 법무부 장관 당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했던 조범암 씨가 농림장관 항일노동운동에선 전진환 씨가 사회장관 등등 그 초대 내각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주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이재명 씨는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또 했고 알다시피 북한은 많은 친일파 인사들이 초대 내각에 등용됐다는 사실을 그가 잊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점령군이에요? 미국은 그 2차 대전을 동시시고 소련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군정기간을 이렇게 관장하러 온 군이었는데 그걸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 친일한 사람들하고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들이 100년 집권론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이 사회를 난도질하고 있는 이 현장을 어떻게든 우리가 국민들이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막을 이 국민의힘의 투쟁 노선도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큰일이다.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2 문재인 정부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또 대한민국 종편이나 언론들은 그냥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비평만 하고 아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일부 보수 언론, 일부 보수 정당만 흥분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역시 걱정했듯이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그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에서 8월 달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8월 달이 다음 달인데 실기동 훈련이 없이 역시 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훈련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지금 그 문재인 씨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서 밝힌 이후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소중한 국방자산을 동맹국이 주겠다는데도 못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재명의 역사 발언하고 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비정상 중에 비정상을 넘어선
궤도를 이탈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나요?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그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76명이 그나마 이거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가지고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려는데도 그거마저도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원 76명이 촉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미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 응? 참 여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6명, 열린민주당에는 3명, 정의당에는 6명, 76명이 성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갖다 무슨 주머니돈 쌈짓돈을 합니까? 남북 대화는 대화고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이지. 오히려 군사훈련을 더 철저히 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더 건실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무시한다고 유리한 입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지. 북한의 하인처럼 끌려다니면서 대화할 거야? 이런 세상이 됐어. 이런 세상. 그래서 이런 국회는 빨리 해산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둬서는 안 되는 국회예요. 둬서는. 어? 이 76명 명단 좀 공개 좀 해야 돼.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주장하는지. 이거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또 벌어지고 말이죠. 미국은 8월 달에 그대로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는 연기해달라. 어? 정작 실무부서인 국방부는 아직은 어떤 변경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합의했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명 한국군용 백신을 이같이 의지에 따라서 먼저 한미연합훈련에 지장을 안 받도록 군인 먼저 하겠다고 백신을 줬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대규모 훈련이 어렵다고 하고 여권 의원들은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난도질하고 있는 문재인 씨 청와대, 문재인 씨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이게 연계지 이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하는 거 다름 없고 말이야. 이인영이 같은 사람은 계속 한미 훈련을 축소해야 되고 연기해야 되고 말이죠. 정세현 민주평등 수석부의장은 뭐라고 중단해야 된다. 어? 이것이 지난 1월 달에 한미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조건으로 내걸은 거죠.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앵무새처럼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을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역사관도 파괴하고 있고 역사관이 무너지고 안보관이 무너지고 안보태세가 무너지면 경제는 둘째 문제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념적인 공정성을 내가 몇 차례 강조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 하나 팩트기사 몇 줄 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분석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요즘 방송에서 부르지도 않고 얼치기들만 불러가지고 말장난들이나 하고 있는데 2018년 미국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핵심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 일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 연습 등 3대 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훈련들도 이렇게 축소 내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정부는 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 이거를 좀 연기해달라.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 말은 연기라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대화가 지금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남북 대화 해가지고 대한민국 얻을 게 뭐예요? 위장평화공세 촉구하는 가짜 문서 그거 흔들고 북한 도와주는 프로그램 짜고 동맹국의 신뢰성 떨어뜨리면서 민족과 지다는 민족 찾으면서 민족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동맹재산도 까먹는 이런 이벤트 할 거 아니야? 에? 종전선언에 하자고 그러고 평화협정이나 맺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외국 세력 철수하라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올 텐데 참 집요하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이 주사파 정권, 종북 정권, 친중 정권의 민낯을 역사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응? 뭐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은 줄 생각도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데 뭐 그거 대비해가지고 지휘구조를 개편한다고 뭐 이렇게 떠드는 국방부를 봐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예비 권력인 주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안보관이라든지 역사관을 들어도 그렇고 어디 하나 우리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로. 원내 세력을 볼 때 특히 그래. 원내 세력.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할 데가 없으니까 지지는 받지만은 신뢰성 면에서는 아니올시달 겁니다. 제도권 내 정당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 빼고는. 그러면 그걸 맞춰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참 큰일 났어요. 한두 번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나온 그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비해서 40% 가까이 있다. 이번 주도 뭐 1.6% 떨어진 38%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는 뭐 58.1% 나왔는데 이번 주에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그래도 여권의 제일 유력 주자가 아니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소련군 해방군이라고 그러고 무슨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국민 같으면 지지율 5% 이내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놈이라고? 같은 편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역사 왜곡하고 헌법 부정하고 나라 파괴하는 언동을 해도 그냥 지지율 보내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소가 지킵니까? 막된 말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이게 지금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미중 간에는 지금 말이야 칼날을 세우고 패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만에 했고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그런 모험 군사적인 대비태세까지 연일 실험하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하지 말자고 그러고 대만하고 일본은 계속 더 해달라고 도와달라는데 이 주사파 정권은 하지 말자고 그러고 도대체 정신이 나간 작자들이라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 참아야 돼?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더라도 팩트만 한두 가지 보도하지 말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국민과 약속한 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반역적이고 모반적인 그러한 잘못된 흐름들이다. 이런 걸 언론에서 써주고 분석기사라도 국민들한테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은 안 보이고 그냥 기사 몇 줄 쓰고 사설 몇 개 나오고 또 지나가면 땡이고 그럼 대한민국은 썩어 더 뭉들어져 있고 이게 대한민국 보수들 종북 세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과거 해방 이후에 남노당 후예라든지 뭐 고종간첩들은 그렇다 쳐요. 태생적인 뭐 종북주의자들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보수층의 국민들은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인간 대한민국은 미쳐 돌아간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그 불구적척한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뭐 본인은 뭐 보수처럼 이야기하는데 보수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라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래도 보수 세력이 많이 지지를 하니까 중도하고 그 사람이라도 좀 그거를 철저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논쟁을 붙어야 되는데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 이렇게 표피적인 얘기나 하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 양반 대전 국립현충원 가가지고 예? 천안함인 용사 거기 뭐 묘지에는 갔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영웅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존경하고 예우를 표시하고 있는 백선엽 장군 묘소도 안 갔다고 하니까 그 양반 정신 상태도 알만합니다. 윤석열 씨가 진짜 보수주의자인지 그리고 보수권의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점점 배일이 걷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탄핵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 아니라 그걸 잘 모르는 일반 보수층들도 좀 고개를 깨우뚱거리고 있는데 늘 함량미달인 거야.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후보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세에 혼돈스러운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시대, 세력 한반도를 주변으로 전개되는 세력 전이의 시대에 이 난세에 정말로 구구의 영웅이 빨리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국민과 함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크게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8월 15일 날 빨리 석방이 돼서 본인이 직접 못하면 뒤에서 병풍 역할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참 8월 15일 날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남북 대화를 지금 해가지고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뭐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 대선 직선제로 치르면은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되면 어렵다는 거 판단하니까 판문점이나 청와대 불려놓고 또 가짜 평화시위 가지고 국민들 현혹해서 표 받아서 대선 승리로 가져가겠다는 이거 하나 생각하고 코로나 지원금도 전부 그 선거로 몰고 가서 뭐 그렇게 아마 시점 선택해 가지고 나눠주고 할 그런 과거에 총선 전에 그렇게 했듯이 그런 프로젝트 일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고맙다고 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에?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틀도 이제는 대북제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를 통해 가지고 틀도 없어요 지금. 뒷구녕으로 갖다 줘서 뭐 나중에 들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우리 민족끼리 이 지금 공생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좌파 세력들의 그런 음모가 이렇게 나라를 계속 망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대화 지금 할 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렇게 첨예화되고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남북대화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라면 지금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더 확대하고 전력자산을 더 한반도에 배치해가지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놓고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의 대략 살상 무기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한국 국민도 한국 경제도 안정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는 그런 뻔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방책이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태생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공산당한테 아부하고 김정은이한테 욕먹으면서 뭘 하겠다고 자꾸 이런 장난질들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겠지만은 앞으로 남은 몇 개월도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 에? 이런저런 음모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냥 나무일처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이상한 법들이 막 지금 통과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무슨 언론규제법을 뭐 기습 상정했다고 그러는데 빠르면 2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이게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뭐 토대를 까는 그런 악법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런 거 저지하면 못해요. 저지할 생각도 없고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 그놈의 당은. 큰일 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23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언론규제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보니까 언론중재법이라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거 들어가 있고 가짜뉴스 판별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세상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이죠. 언론중재위에서 조사권, 시정명령권을 보유한다. 언론중재위원회 다 자기네 사람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고 정정보도 위치 크기 법으로 규정을 한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정한답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신설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공인들이 건전한 비판만 해도 봉쇄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겠다는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 정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심판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권력의 신여들이 심판을 하고 권력 비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는 과잉입법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법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이건 헌재 가면은 나중에 폐기될 텐데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꾸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는 이런 법인데 이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데도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신문법도 통과시킨답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한다. 이건 지난 2004년, 2009년에 뭐 거론되다가 삭제된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살렸고 신문 인쇄물의 바코드를 의무화해서 부수까지 확인한다. 신문 인쇄물의 바코드를 의무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막대한 비용이 된다는데 이런 뭐 그냥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뭐 정부 광고법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3개를 통과시킨다는데 정부 광고법은 또 뭐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한테 신문 지국 현장 조사권까지 부여해가지고 또 과도한 관료 집단, 친정부 집단 만들어서 국가에 의한 영업권 침해까지 지금 우려되고 미디어 바우처 마이너스 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한다는데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규제하는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이제 대한민국 숨통을 끊는 대한민국 적화공장의 그런 이 법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통과되고 있다. 오로지 자기 권력 편을 들고 자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언론기사, 언론인들을 끌고 하겠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헌법 정신에 입에대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있는 야권과 대한민국 국민들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미래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유사전체주의 시대라고 사회과학자들이 말이죠 수천 명이 모여서 성명서 내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많은 법들이 지금 지난해에도 80%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하도 많으니까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인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뭐 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역사관, 굳건한 안보 토대, 그리고 건전한 민주주의 언론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이 3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봐도 대한민국은 끝장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고, 이거를. 야당 놈들은 그런 짓 안 하잖아,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뭐, 야당에 대통령 하겠다는 애들도 그런 역사인식과 투쟁의지가 없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까지.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4.15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이러한 악질적인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 약탈 선종자들의 그런 조직 파괴, 기업 파괴, 기타 등등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한 적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는 입법 활동을 다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한 나쁜 법들은 다 폐지시키는 악법 폐지 운동도 동시에 벌여나가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재명이라는 자가 자꾸 그 친일파, 뭐 반미, 뭐 이런 걸 가지고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또 내년에 대선을 치르려고, 또 수구 종북 좌파들 묶어가지고 지지 세력 만들려고, 미군 해방 논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흐름에 대해서 보수가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방관하면 절대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니 오죽했으면 미국의 핵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인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진짜 점령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일 관계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한일 관계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사에서 매듭을 짓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더 경제 강국이 되는데 우리가 얻어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 흑백 논리로 그냥 다 던져버리면 동맹관계도 파괴되고 우리가 구축한 경제 성장의 토대, 안보 협력의 토대가 다 뭉그러지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다. 관제 반일 민족주의 또 내년에 대선에서 이용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정권이 이런다고, 인사들이 이런다고 뭐 고마워나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강력한 반공 정권에 들어서서 그나마 뭐 제재를 피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까지 다 틀어막으면 더 숨통은 더 막히겠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업신여길 겁니다. 아마 업신여길 거예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하게 완전 폐기를 이야기하고 살상무기 국제 리즘을 통해서 통제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강력한 반공 정권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종북적이고 말이죠. 민족 찾으면서 얼간이처럼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 이익을 파괴하는 이 정권이 상대가 쉽겠죠. 또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찾겠죠. 북한 정권도 생존하고 이 좌파 정권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찾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론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언론 3법 이런 거 말해도 언론중재법, 신문법, 정보광고법 같은 거 통제시켜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보도 통제하고 친정부, 친권력적인 이런 보도나 내보내고 언론을 규제하면 국민들은 또 속는 거 아니에요? 9시 뉴스 보고 신문 쪼가리 보고 모든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은 또 속고 대한민국이 적화되는지도 모르고 또 속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 역할도 못하면서 권력이나 탐하는 말이죠.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 말이야. 이 정도 나라 망했으면 할복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책임질 줄 모르고 말이야.
어디 책임진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임질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을 때는 그동안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단칙을 일삼은 썩은 보수들이 책임이 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 이룬 보수들의 공은 크지만은 가짜 보수들이 이 이적 세력들한테 대한민국 권력을 내주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성해야 돼. 이스라엘한테 배우란 말이야. 그런 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안 하면서 기득권이나 탐하는 자들 말이야. 그런 정치인들 당장 그만둬야 돼. 군대 안 갔다 오면서 최고 통치권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국민들한테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 그만둬야 돼. 도대체 말이야.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이런 엄청난 혜택을 본 세력들이 뭐 상류층들이겠죠 말이야. 아니면 지식인층이라든지 애들 다 외국에다 내놓고 말이야. 부인하고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말이야. 외국 시민으로 키우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유학할 때 유학 가서 유학을 하고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말이야. 자제애들 다 외국에 내다 놓고 미국 시민권 얻게 하고 말이야. 군대 안 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고 이런 나쁜 좌파 이적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난도질을 하는데 도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윤리적인 파괴성을 제공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나라를 지킬 때 과거에 아랍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유학하던 학생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야. 썩어빠진 보수들 때문에 더 망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말이야. 어? 반성하라고. 그런 정치인들 지도총들이 있으면 지금 반성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이적 세력들 좌파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그런 정신이 부패한 토대를 제공한 원흉들이라는 거 알고 제대로 보수운동하고 대한민국 보수를 세운 정통 보수들을 향해서 미안해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애국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해야지. 뭐? 극우 세력? 아스팔트 세력?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오래 안 걸리잖아요. 세우는 데는 50년, 100년 걸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보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4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국가의 틀이 흔들리고 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응? 몇몇 안 되는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국가의 틀까지 근본적으로 흔들어도 저항하지 않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형식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썩은 보수라든지 그리고 남일처럼 쳐다만 보는 국민들을 이거 나라 망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호도 이런 이야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을 하겠다는 두 사람이 누구야?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분석한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그래? 뭘 했더라? 뭐래? 지난 7일날 오천회동 하면서 정책연대를 한다면서 정책 얘기할 때 지금 뭐? 탈원전하고 소주성 바로잡아야. 탈원전 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률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걸 언론에서 그저 화두로 뽑아가지고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대통령 할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고 친북, 친중 세력이 아니고 적화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중도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탈원전 소주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펴달라고 할 때가 아니잖아. 제가 오늘 분석했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보다 원초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바로 잡고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를 바로잡을 정신이 나오지, 아무런 분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윤석열, 안철수는. 지금 탈원전 소주청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도 못 키웠어요. 보수는 제대로 된 사람도 양성도 못했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도 않고 책임 정치를 못 해왔어요. 조금 똑똑하고 클만한 사람들 견제하고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게 다 우리가 큰 죗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거예요? 자금력 장악해서, 조직 장악해서, 주민자치기분법 같은 걸로 통과되면 전사의 인프라까지 장악해, 언론까지 장악해, 정보기관은 간첩의 글씨체로 원혼까지 파해가지고 간첩 안 잡는 세상 된 그런 정보기관 기무사 해체해놓고 국정원 그 영혼을 빼앗아간 정권. 미국이 훈련하다고 해도 훈련을 축소하자는 국회의원이 76명이 나오는 이런 나라, 뭘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거야? 안철수, 윤석열이가 만나가지고 7일날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 이야기할 때야 지금? 이거는 아주 조그만 주제지. 내가 보기에는 더 큰 걸 가지고 치고 더 큰 걸 가지고 무릎뜯으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싸우겠습니다 해야지, 이런 수준 가진 그런 식어밖에 안 되는 인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한다고 앉아가지고 표 달라고 하는 이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썩어빠진 보수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워서 잘못된 인사들 걸러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정통 자유민주 세력을 양성해서 썩어빠진 인사들 다 도려내고, 첫째는 좌파 척결, 두 번째는 자유파 세력의 완성, 썩은 보수들을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당분간 가열차게 전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우선순위는 문재인 정권 척결이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엄청난 정책적 실패, 국가를 내사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엄청난 반역 행위들을 저지르게끔 정권을 만들게 하는데 탄핵에 일조하고 탄핵을 앞장선 그 정치 사기꾼들 비롯한 썩은 보수들도 반드시 역사에서 퇴장될 때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자유우파 세력이 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역사의 원죄를 지고 탄핵 주도 세력들이, 정치 사기 세력들이 정치를 하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나라 망해도 옆에서 붙어서 권력이나 나눠먹는 내각제 거인이나 이원집중부대 개헌이나 한번 따다가 이런 쓰잘데가 없는 생각들을 하고,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근본적인 나라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안 돼서 그런 통찰력도 없는 인사를 갖다 놓고 장난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암울한 국가 파괴의 시대, 대한민국 멸망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구 집회 때 토요일날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나라를 구하는 투쟁의 일구로서 함께 투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